반도체 풍향계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합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 선을 되찾았습니다. 메타의 AR 스마트 글래스 오라이언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에 반색했던 시장이 중동 리스크 고조와 주택시장 정체를 시사한 지표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입니다.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풍향계로 여겨지는 마이크론이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은 뒤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합니다. 4분기 매출은 77억 5천만 달러, 전년 대비 93% 뛰어오른 한편 주당 1.18달러의 순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11달러를 안정적으로 웃돌았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였는데요. 강력한 HBM 수요에 힘입어 1분기 85억 달러에서 89억 달러의 역대급 매출을 전망했습니다. 애널리스트 기대치 역시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매출 총이익률 전망치도 39.5%로 제시하며 2025 회계 연도 동안 상당한 수익성 개선을 예상했습니다. 주가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13%대 급등합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전일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블랙웰 수요 전망에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간밤 투심을 자극한 또 하나의 재료, 리서치펌 베인앤컴퍼니가 발간한 연례 기술 보고서입니다. 각 기업 및 정부가 앞으로 AI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데이터 센터 증설에 전례 없는 규모의 투자를 감행할 거라며 AI 관련 시장이 향후 3년간 연평균 40에서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른 칩 부족 가능성까지 점쳤는데요. AI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는 전망에 엔비디아는 2.2% 상승하며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메타가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AR 기기를 공개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메타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커넥트 2024가 개최되는 가운데 첫날인 오늘 AR 스마트 글래스 오라이언의 시제품이 공개된 건데요. 저커버그 CEO는 지금까지 나온 AR 기기들은 전부 헤드셋, 고글, 헬멧의 형태를 지녔다며 그 틀을 깬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거라 말했습니다. 뿔테 안경 모양의 오라이언을 쓴 채 이용자는 문자 메시지 전송은 물론 화상통화와 동영상 시청까지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출시 시기와 가격은 언급되지 않은 가운데 대체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의 자동차 전문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자동차 산업 악화를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미국의 신용도가 악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전통차 업체들이 점유율을 빼앗길 거란 예상인데요. 이에 GM과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각각 매도와 중립으로 내려잡았고 목표가는 42달러, 또 1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GM의 새로운 목표가는 현 주가 대비 8%의 하락 여력을 시사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1%대 올랐는데요. 골드만삭스가 10월 인도량 발표와 로보택시 공개 두 가지 이벤트가 대형 촉매제가 될 거라며 그 전에 10월 24일 만기 콜 옵션을 매수하라고 제안한 영향입니다. 암제는 아토피 및 근무력증 치료제에 대한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에 5%대 급락했습니다. 비스트라는 조만간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이 체결될 거란 기대감 속 13거래의 연속 랠리를 보입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209%에 육박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또다시 불거진 반독점법 이슈. 이번엔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공정한 라이센스 계약을 이용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 경쟁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윈도우 서버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을 통해서 방대한 사용자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외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 유럽연합 국가 내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글의 유럽 시장 확장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견제가 강력해 보입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와의 지난 7월 합의를 언급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픈 AI의 CTO 미라 무라티가 회사를 떠납니다. 현재 사장인 그렉 브록만도 휴직 상태인데요. 이는 최근에 오픈 AI 내 변화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픈 AI는 핵심 사업을 비영리 이사회가 통제하지 않는 영리 베네핏 코퍼레이션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구조로 바꾸기 위함인데, 그럼 이번에 샘 알트먼 CEO는 처음으로 지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서 투자 수익 상한선을 없애고 회사 가치를 1,500억 달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금 조달 라운드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을 상회했으며 2025년 회계년도 1분기 전망치 또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산제이 메로타 마이크론 CEO는 마이크론 역사상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2025년 회계년도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수요 증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용 디램 생산을 확대했으며 AI 메모리 수요 증대와 비용 절감 효과에 따라 향후 매출 성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HBM 시장은 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미 마이크론의 2024년, 2025년치 HBM은 완판된 상태로 가격 또한 책정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PC와 모바일 수요 약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AI 전환이 PC 교체 주기 그리고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추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14%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전일 2% 이상 급등했던 국제 유가, 간밤에는 2% 이상 급락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했고 리비아의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며 7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전일 폭등한 은, 구리값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나 하락했지만 금값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2,68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별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내일의 시장과 일정도 저희와 함께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